2017년에 이제 국정조사가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요. 국정감사 조사. 그런데 우리가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이 상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거고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호통국감, 갑질국감, 부실국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늘 성찰을 해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황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질의 시간이 7분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그 다음에 7분 하다가 또는 5분.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3번을 하다 보면 자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질문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못하니까 답변을 끊고 하는데 그거를 잘 개선을 해야 될 거고 또 뭐 의원들께서 좀 스크린 카메라에 좀 덜 타더라도 좀 답변을 좀 듣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카메라 철수하면은 그냥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 또 이렇게 모셔다 놓고 하는 것도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로 오후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만약에 증인들이 다 모아졌다 그러면 잠시 중단을 하고 증인신문을 먼저 해도 될 것 같고 또 공통된 문제를 다루다 보면 뭐 30명 의원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대표 질문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운영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듣다 보면요. 이상일 의원이 조금 전에 똑같은 질문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황주홍 의원 순서가 되면 똑같은 질문을 그대로 또 한단 말입니다. 이 정부 관계자한테. 참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떻습니까? 식사는 요즘에 그 피감기관에서 식사 제공은 안 하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밥 다 먹고 그랬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식당 예약해 놓으면 거기 가서 의원들하고 같이 그 공무원들 먹고 저희 기자들도 또 가서 같이 먹고 뭐 그랬었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까? 요새는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식사를 국회에서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피감기관이 오는 수도 있고 안 오는 수도 있고. 피감기관이 가서 그냥 그럼 얻어 먹는 거군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그렇죠. 밥을? 국회에서 사는 거니까. 통상 식당 예약하면 그 지불은 우리 상임위원장 쪽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런 문화는 뭐 제가 과거에 기자 시절 88년부터 봤지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국감이 이제 저는 이번에 상시국감을 한 단계 과도적으로 이제 분리국감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8월 26일 날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일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일 한다면 열흘로 나누거나 저는 더 좋기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한 열흘씩 준비도 좀 철저히 할 수가 있고 또 나오는 분들도 그만큼 답변할 시간도 충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정감사는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했던 얘기인데 이제 독재 대 민주의 대결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의 적은 뭐냐? 이제 뷰라크러시, 관료제가 민주주의의 적이 됐다. 그만큼이나 이 관료제의 폐해와 역기능이 이제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하고 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과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조금 이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기관이 아마 가장 긴장하는 때가 이 국감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난해 저는 모 기관에 대해서 막 시작할 때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요. 그 20일 뒤에 확인 국감할 때 그 사이 벌써 시정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고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법안을 마련해서 아마 금명간 낼 텐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을 모셔다 놓고 뭐 지난해 경우에 한 번도 질의 안 한 증인이 질문을 못 받은 증인이 31명 그쯤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증인 참고인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의원들이 어떤 취지의 질문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질문 요지서를 같이 송부해서 주고 그래서 증인 참고인들이 대비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뭐 제출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사전 답변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서 답변서가 충실하면 그 증인은 안 나오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답변서에서 충분한 내용이 소화가 됐으면 나머지 예, 궁금한 것만 추가로 질의하면 어떨까. 이런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선배님 그 서명 한번 법안 해주시죠. 내시면 대표 발의하시면 제가 공동 발의.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이번에 그러면 황종호 의원님 노트 수첩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야유 욕설, 고함, 맞고함으로 대정부 질문 자체를 할 수 없는 현실. 여야 혁신위의 제1과제다. 품위 훼손으로 윤리특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오늘 그러니까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 국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던데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희상 위원장의 말입니다. 문제 있는 한두 개를 심층 있게 질문을 해야지 이름 부르면서 신상 파악하고 한마디 하고 보내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이건 국감에 대한 얘기고요. 네. 대정부 질의도 똑같은 걸 길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 대표 연설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에 여당 대표 연설에 이어서 같은 날 대표 연설을 할 생각이다라고 오늘 발언했고요. 연설도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다. 의무적으로 자꾸 말을 위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의전을 줄여나가는 것도 국회 내 개혁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